자, 드디어 확률 분포네요. 그죠? 자, 확률 분포 기본 개념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파트는 이제 큰 그림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구도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각 상황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용어들만 보더라도 일단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분포, 그죠?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이런 말들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먼저 하나씩 한번 전체적인 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이제 용어에 대한 이제 정리가 필요한데, 자, 먼저 여기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잘 봐야 돼.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산 확률 변수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인데, 이산, 셀 수 있는 확률 변수, 이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확률 질량 함수는 뭐였다? 그치, 각 확률 변수가 갖는 확률을 함수로 표현한 것,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하죠. 자, 연속 확률 변수도 있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뭐였어? 그렇지, 셀 수 없는 무수히 어떤 정해져 있는 구간상에 무수히 많은 실수값을 갖는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자, 이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뭐였냐? 자, 확률 질량 함수는 소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값 이퀄 확률이 되는 그런 함수를 말을 하고요.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 이퀄 확률이 되는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경우는 이 확률 분포표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유리한 표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렇죠? 이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이 어떤 펼쳐져 있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이산 확률 변수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확률 분포 중에 대표적인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 이항 분포라는 것이 있고, 사실 이걸 배우기 위함이죠. 자, 연속 확률 변수에 의해 나타나는 확률 분포 중 대표적인 확률 분포가 바로 정규 분포이고요. 역시나 이제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 두 가지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이제 용어들은 쓰여져 있지만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좀 나빠가지고 다음과 같이 한번 바라본다. 자, 상황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졌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시행을 했어. 자,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 시행을 하게 되면 이걸 시행이라고 하지, 시행. 자, 시행을 하게 됐다. 그러면 나타나는 표본 공간이 생기는데 그 표본 공간을 S라고 써본다면 S에는 앞뒤, 뒤앞, 뒤뒤라는 총 네 가지의 근원 사건이 생겨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앞면 나오는 횟수를 생각을 해보면 자, 각 경우마다 앞면 나오는 횟수는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이 나오게 되고 얘나 얘는 한 번이 나오게 되고 앞면이
얘는 앞면이 안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앞면 나오는 횟수는 변수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왜? 0, 1, 2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변수화 시켜서 앞으로는 x라고 쓸 거고, 이 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는 거지. 0, 1, 2 셀 수 있으니까. 그치?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었는데 얘기했잖아. 자, 이 앞면 나오는 횟수 0, 1, 2가 나올 확률을 이제 함수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이 앞면 나온 함수 x가 어떠한 스몰 x 값이 나왔을 때의 확률은 사실은 여기서는 독립 시행의 확률이기 때문에 두 번 시행을 해서 x번 나왔다. 자, 나올 확률 x가 2분의 1, 여기 이제 x제곱, 1 마이너스 2분의 1에 2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요. 이 x 값은 0, 1, 2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좀 보기가 나빠. 한눈에 안 들어온다고, 한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이것을 표로 나타낸 것. 자, 이렇게 표로 나타내 볼 건데, 자, 여기는 x라고 쓰고요. 여기는 확률 변수 x가 스몰 x 값이 됐을 때의 확률을 쓰게 되어 있고, x는 0, 1, 2가 나올 수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 다 더했을 때 합계는 몇이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이게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확률이 4분의 1이 되고, 1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되고, 이 합이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정확히 구했다는 거야.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확률 분포표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거를.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이산 확률 변수는 기대값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기대값이라는 것은 이 기대되어진 정도를 말하는 거야. 기대되어지는 정도. 이 확률 변수 x가 어느 숫자가 기대되어지냐. 그래서 이걸 이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용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일단은 평균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어느 정도 기대되냐 평균이라 얘기하고, 자, 분산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분산은 무슨 뜻이냐? 자, 편차라고 있어요. 편차. 편차 뭐예요? 평균에서 어떠한 값을 빼준 것. 여기서는 평균에서 확률 변수 값을 빼준 것. 요거를 이제 편차라고 부르는데, 그 편차가 크다, 작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편차라는 것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니까, 편차가 커진다는 것은 그 값이 평균에서 멀리 있다는 거고, 만약에 어떠한 데이터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 자체의 데이터들이 뭔가 평균을 대표값으로 갖기에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판단도 원래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편차 같은 경우는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편차를 제곱을 한 값, 이런 값,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을 구해봄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가려내겠다. 이런 걸 이제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를 붙인 걸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해요. 왜 루트를 붙이겠어? 우리가 분산 계산할 때 편차를 제곱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원래 값에 맞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루트를 붙이는 게 합당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 확률 질량 함수 px가 xi일 때 확률이 p였다면, 자, 이게 기대값 평균을 m이라고 할 때, 이 ex, 자, 요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 이 x가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 값들이 지금 x1, x2, x3에서 xn까지가 있었고, 그 각각에 대해 기대했던 확률이 P1, P2에서 Pn까지 있었다면, x1과 P1을 곱하고 x2와 P2를 곱하고 쭉 다 더해주겠다, 이런 거야. 자, 두 번째로, 자, 요 x의
이거 왜 이게 안 되지? 자, 이 x의 분산을 구한다라는 말은 자, x-m이 뭐였어요? 그쵸? 이것을 이걸 뺀다. 편차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편차의 제곱. 여기까지 해서 편차 제곱을 하고 있고 그거의 평균을 구하겠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산을 원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요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m제곱이라 쓸 수 있고, 자, 이건 이제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눠서 쓰는 게 가능해요. 2x제곱 마이너스 2m 2x 플러스 m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해. 그런데 문제에서 이 2x가 우리가 알고 있는 m이었거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얘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해서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어도 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냥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일이 더 많았지만 이제 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하는 일이 더 많아지니까는요. 요식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이 성질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1차 결합되어 있는 결과물들은 상수배 따로 뺄 수 있고요. 그리고 더해준 거 따로 뺄 수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자, 평균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어떠한 값에 확률 변수에다가 A배를 하고 B를 더했어. 그럼 평균도 A배가 되고 B를 더하게 되겠다. 이런 말이고요. 자, 어떠한 값에 B를 더해줘도 분산이 변하진 않아요. 왜 변하지 않아? 모든 데이터에 B를 더했으면 편차 자체는 변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더하기 B를 한 것은 여기에 쓰여져 있진 않은데 VAX와 그냥 같아요. 그리고 VAX가 다음과 같이 A제곱 VX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다? 그렇죠. 확률 변수에 A배를 해주면 편차도 A배가 되는데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는 편차 제곱값은 A 제곱배가 되거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되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루트를 붙이게 되니까 A 제곱이 이렇게 절대값 A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이항분포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항분포는 무엇이었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독립시행을 하게 됐을 때 독립시행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확률 분포가 있어요. 독립시행 시 나타나는 확률 분포의 이름을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해. 영어로는 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이노미얼 두 개의 항에 대한 분포다. 독립시행의 계산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독립시행이 그래 뭐 시험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독립시행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하잖아. NCX P의 X제곱 1-P를 Q라고 쓴다면 Q의 N-X제곱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의 항에 대해서 전개되어져 있는 우리 P 더하기 Q의 N제곱 해봤죠? P 더하기 Q의 N제곱 이항 정리해서 그렇지. 그게 두 개의 항을 정리하는 이항 정리잖아. 그래서 이항 정리 시 나타나는 분포라고 해가지고 이항 분포라고 얘기하는데 독립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이항 정리의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독립 시행 시 나타나는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확률 질량 함수를 갖는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갖는 여기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일일이 계산을 해봤더니 어떤 이렇게 MP 분산은 MPQ 표준 편차는 루트 MPQ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확률 분포 정확히는 이제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볼 건데 구조적으로 어떻다? 이산 확률 변수는 그쵸? 확률 질량 함수가 나타나고 그것을 확률 분포표로 표현함으로 해서 확률 분포를 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엔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의 대표적인 상황인 이항분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세요.